안녕하세요. 요술타로예요.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속기 쉬운 거짓말 유형은? 이라는 주제로 사람마다 속기 쉬운 거짓말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에 맞춰서 나는 어떤 거짓말에 특히 잘 속아 넘어가는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알아두면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선택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몰랑이 한 마리를 골라주시거나 숫자를 골라주시거나 아니면은 다 필요 없어 나는 색깔이 좋아 하면 색깔을 있고 색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르는 시간 5초 드릴게요. 자, 리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조금 좀 손해보는 성격이에요. 네. 이게 내가 다 이뤄놓고는 지금 떠나는 이런 8개의 컵 카드랑 내가 이루기는 했지만 뭘 열심히 하지만 이게 내가 내 몫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8개의 동전 카드도. 그리고 퀸 오브 완즈가 있어가지고 지팡이의 여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뭔가 엄격한 건 맞아요, 내 자신에게. 그런데 이 카드들 3개가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몫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되게 귀 기울이는 타입이지만 내가 내 몫을 막 주장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만큼 챙겨주세요 하거나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쉴게요 이렇게 뭔가 자기의 것을 요구하거나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이러는 거가 되게 꺼려하고 좀 힘들어하고 이런 타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는 성격이죠. 같이 일을 해도 티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이게 막 티를 내고 이래야 사람이 또 확 알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앞에 나서서 막 전도지를 하기보다는 뒤에 서가지고 서포트를 하거나 누군가의 곁에서 일이 잘 되는 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걸 더 편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이용해서 그 성실한 부분을 알아보지만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번 분이 봤을 때 뭐든지 되게 공명정대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다 옳은 말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주의를 주목시키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뭔가 리더형인데 되게 철두철미해 보이는 특히 리더형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네. 쟤는 좀 행복해 보이네. 이런 사람들한테 특히 쥐약이에요. 일반 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가장 약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에서 처음 막 친해지는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지린듯이 오래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분들이 근데 내가 좀 내 거 좀 챙길게 이런 말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오래 이렇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면. 그런데 처음 이렇게 모임이 구성되고 처음 사람을 사귀거나 처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막 나서는 타입은 아니고 주도적으로 막 나서는 타입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 좀 열심히 해. 너 좀 잘해. 혹은 너 이거 좀 이 일 좀 이렇게 많이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을 속이려는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들한테 쳐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받고 이런 거에서 약간은 떨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 못하잖아. 너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너 이런 거 부족하잖아. 라는 거짓말에 일본 분들은 진짜 놀랍게도 제일
타격이 큽니다. 그걸 믿어버려요. 남이 평가하는 나의 잘못된 점, 나의 부족한 점, 이런 걸 곧이곧대로 믿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 나는 포기해야겠다라고 다 이뤄놓고 빠지거든요. 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컷 일을 시켜놓고는 이제 그 일의 몫을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일본아, 넌 사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네 도움은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았어. 사실은 너는 능력이 별로 없고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일본 분들은 이 관계의 처음, 특히 그 초반에 이 형성될 때 이 기에 눌려버리면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자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난 점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난 이 빛나는 사람한테 더 어울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을 휘둘리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주의하라고 나왔어요. 이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오히려 더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을 좀 나쁘게 말하면, 일본 분들을 쉽게 속이려면, 내가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일본 분들은 내가 생각해줘서 한다는 말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화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거짓말입니다. 일반 분한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이 일반 분의 노력을 공짜로 취하려고 여러분들 후려치기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짓말을 가장. 이런 일본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게 보통 이제 연애에서 나왔을 때는 남자의 생각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일본 분의 조언을 물었는데 이 남자의 생각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런 의미를 오히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몫을, 그리고 내 이런 성취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보다 내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나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다루려는 사람들은, 쉽게 여러분들을 뭔가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을 것이 많고 여러분한테 재능이 많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랑 상극이니까 이걸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되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좀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카드에서 나는 새로운 출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흥미로운 것이 생기면 일단은 접근해서 그걸 관찰하고,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이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두려움이 좀 없는 편이고, 뭔가 마음을 먹으면은 실행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이것도 이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계약이나 뭔가 연결이 되는데 타인과 나 사이에 이렇게 1대1로 엮이는 이런 문제,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한테 유리한지, 뭐 상대가 다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하고 내가 좀 나한테 불리한 걸 잘 눈치 못 채고 덤벙덤벙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단 재미만 있으면
접근하고 보는 거예요. 2번 분들은 재미만 있으면 시작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재미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거,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이고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이렇게 실행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타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번 분들을 이제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맑고 밝고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보통은 여러분들과 이제 상극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를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막 엄청 원하면서 일을 막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처음엔 제일 첫 번째가 돈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가 재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보면은 조금 줘도 좀 상관없는 느낌이에요. 네, 별로 이렇게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상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또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은 얼굴에 감정이 좀 쉽게 드러나는 타입이거든요. 재밌으면 엄청 밝아졌다가 흥미 없으면은 되게 시무룩해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이 쉬운 사람들인데 이런 여러분의 감정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솔깃할 만한 걸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말에 이제 당하기 쉬우냐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너무 설레게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제안을 해서 내 가슴이 뛰고 있어. 드디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이런 흥분이 되고 막 전율이 일어나.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북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막 그걸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아마.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2번님. 어떡하죠? 생각한 것만큼 일이 잘 되진 않아요. 미안해요, 2번님. 2번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에 비해서.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애나 이쪽보다는 거짓말이 속기 쉬운 게 사업이나 일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연애 이쪽보다는 왜 그런지는 조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상대방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사실은요.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이 잘 되고 이게 이익을 취하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는데 2번한테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이익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당신한테 줄 것이 얼마 없어요. 우리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겨우겨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좀 아끼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재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아주 뒤통수를 호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상황 말고 주변의 상황을 살피셔야 된다고 이번 분들은 나와요. 어떤 거에 집중력이 좋은 건 좋은데 그거에만 집중을 하느라 주위 걸 별로 챙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진짜 3살짜리 애가 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계약 카드가 있는데 메시지 카드가 있죠. 이 메시지를 너에게 반드시 전할 거야. 계약 카드와 노예 카드가 있어요. 뭐예요? 노예 카드와 계약 카드가 있어요. 뭐겠어요? 노예, 계약. 노예, 계약. 여러분, 이분 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정페이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애는 별로 안 당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이런 분들은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연애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 일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사회는 그렇지가 않거든. 전쟁터거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용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너한테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안 준다.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핑계로 이번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주요일 하라고 했죠? 노예, 계약. 여러분들 무슨 취업을 하거나 무슨 최선 알바를 쓸 때에도 그거를 잘 보고 요건을 잘 봐야 돼요. 이번은 그런 일을 당하기가 쉽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저거 재밌어 보니까 해야겠다 이러면서 바로 덥석 사인을 아무 때나 하면은 아주 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모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을 안 하려거든 아시겠죠? 나의 심장을 뛰는 일 찾지 말고요. 월급 얼마 주나, 꼬박꼬박 복리후생 잘 되나, 휴가 잘 챙겨주나, 이걸 꼭 챙기세요. 아시겠죠? 우리 그냥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이런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호기심과 그 에너지를 쏙 빼먹은 다음에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거짓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분들 이런 거짓말 주의하시고요. 이번 분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모아놓은 뭔가 재산이라든지 나의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취한 나의 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뭐 학교라도 좋은 데 들어갔다든지 직업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다든지 이러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굉장히 재능이 있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자신을 의미하는 카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함도 보이는데 안정적인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뭔가 이게 횡재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행복을 쉽게 잘 느끼는 타입이고 불행할 때에도 거기서 행복한 면을 좀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가 자유를 상징하는 카드 중앙에 딱 떴으니까 좀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3번인데 이런 3번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거짓말에 약할까 보시면은 여러분의 상대 카드도 이 사람이 보면 아주 악의를 품고 나쁜 사람이 여러분과 상극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카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네, 텐 오브 완즈 이 카드만 이제 굉장히 과도한 짐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 추진력 있고 되게 뭔가 생산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처지, 그러니까 좀 넉넉한 느낌의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지금 일이 좀 안 풀리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경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일 때도 3번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하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앓는 소리를 하면서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못 이제 거절을 못할 상황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내가 이거를 돈을 조금만 이렇게 좀 빌려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금방 이게 일이 좋아질 거거든. 그래서 너한테 금방 갚아줄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과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공은 보장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3번 분은 뭐냐면 지금 동정심이 굉장히 약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짓말을 한 상대 같은 경우에는 악의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궁여지책으로 3번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3번 분이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 좀 인연이 있었던 사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3번 분이 이런 사람은 쉽게 안 돼, 못하겠어 라고 그 말을 거절하질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일 거라 또 생각도 잘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하던 건 내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평소엔 잘 했으니까 아 그래 그럼 그 돈 금방 갚겠지? 아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힘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가졌던 편안한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3번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잖아. 사정이 넉넉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데요. 좀 솔직히 3번 정도 넉넉하면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3번 정도 하면 좀 베풀고 살아야지. 뭐 자기만 잘 산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손해를 보고 뭔가 거짓말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래 3번은 좀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3번 분들이 이게 자기가 이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힘들게 이룬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잃는 거나 그리고 어쨌든 친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잃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타격이 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에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번은 괜찮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당한 상황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더 마음이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지금 사정이 힘들어 보인다 해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만 진짜 내 여유 안에서 이 정도 돈은 없어도 돼. 이 정도 시간은 내가 좀 투자해도 돼. 이 정도만 자기의 것을 베풀어야지 그보다 더한 것을 베풀면 그리고 막 투자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돌려줄게 이런 거 절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너가 돈이 좀 있어서 만약에 뺏긴다고 해도 돈이 있겠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이게 카드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 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해도 완전 전 재산이 날린다, 이런 사기가 아니라, 와, 당했는데? 그래, 먹고 살만하고, 그냥 조금 당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좀 잃어도 남들이 봤을 땐 부유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손실도 별로 없겠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카드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제가 피해갈 수 있을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야, 네가 부랑 명예가 그렇게까지 훼손되지는 않아. 근데 너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너를 음해하는 세력, 너를 질투하는 세력. 그걸 제일 주의해야 돼. 이 사람을 조심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까지 상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부와 명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투를 느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좀 빌려줘. 야, 그 정도 시간 네가 좀 투자해줘. 그 정도는 좀 네가 좀 손해를 좀 봐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3번아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잘 걸러서 들으시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나의 것에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지금 힘든 처지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번 분들한텐 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그거를 탐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나는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자기를 되게 믿는 그런 스스로를 믿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 또 남을 쉽게 믿지 않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반하게 하는 매력은 있는데 또 그때 또 스르륵 도망을 가면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매력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글쎄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밀당을 하는 능력도 있고 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쉽게 당하지 않을 건데 나는 사람들 거짓말에 잘 속지 않는데 하는 믿음이 좀 있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쉽게 속지 않는 것도 맞아요. 네,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좀 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사람한테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거든요. 좀 나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잘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그 사람과 더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혼자도 괜찮지만 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여러분들 작정해서 속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잘 거짓말에 걸려들거나 쉽게 이렇게 호구처럼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생각하고 있는 대로 판단하신 게 맞고요. 근데 이제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인생이 여러분 항상 좋은 시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을 때를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리고 이제 경외하면서 그 사람 말을 좀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재산을 불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좀 더 부유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런 쪽의 전문가나, 그런 쪽에 이걸 잘 아는 사람들, 금융 계통이나 혹은 뭐 투자, 혹은 돈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되게 평소에는 되게 사람을 잘 보는데 이제 그런 배경의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눅드는 구석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고 여러분들은 그 힘든 시기 있잖아요. 인생에서 좀 돈이 쪼달리고 이 힘든 시기를 특히 못 견뎌하는 타입이거든요. 내가 좀 넉넉한 때에는 판단력이 정말 잘 되는데 내가 좀 힘든 시기고 나 좀 저조한데 이거 어떡하지? 돈이 좀 별로 없는데 요즘 살기 좀 팍팍한데 이럴 때는 마음이 너무 다급해져요. 네, 근데다가 이렇게 돈과 관련된 사람을 이 말을 잘 이렇게 거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기에 특히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약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4번아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 나 이런 거 내가 바로 할 거야. 이러면서 투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너의 돈을 맡아줄게. 내가 이자 얼마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맡겨. 이쪽으로 돈 맡겨. 이런 거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당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돈이거든요, 지금. 이게 돈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짓말을 당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진짜 저조한 시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돈 문제까지 뭔가 얽히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사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좀 잘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확실해, 야 이건 돼. 야 이거 확실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청산유수 같이 술술술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힘들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뭐 사업을 같이 하든 일을 같이 하든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든 저 사람이 말하는 주식을 사든 뭐 이런 걸 하면은 괜찮아지겠네? 나 다시 옛날처럼 괜찮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너무 자신만만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면 여러분들은 잘 못 파악한대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나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멈춰 있으면 어떡해? 너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더 투자를 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일을 더 열심히 더 일을 막 알아보고 저기가 좀 미심쩍어도 일단 일을 시작해보고 저 회사에
이러라고 막 하면, 근데 그 회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안 돼요. 나의 이런 돈을 잃거나 혹은 이제 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상징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빼앗기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혹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근데 솔직히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좀 약하니까, 기가 얇아서 팔랑팔랑하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그런 예가 들었을 때 좀 더 확인해보고 교차로 검증을 해보고 좀 주위에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는 해보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시기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버텨나가는 건 투자나 뭔가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는 이게 아니라 검소래요. 그 시기를 존버하는 거.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이런 거짓말을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누가 안 좋은 시기고 떨어져 있는 시기에는 좀 집구석에 짱 박혀 있을 필요가 있어. 약간 너무 제가 1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맞이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시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좀 살이 밝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약간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라면 아마 사회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마치 지금 같이, 마치 이 코로나 시기 같이 힘든 상황일 수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 새로운 투자를 하라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근데 믿음직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에 대해서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할 법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비전 있는 일이다 라고.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다 이러면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안 좋습니다. 일단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일단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다 살기 힘들다,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막 도모하라 하지 말고 좀 안정을 취하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요즘 같은 모두들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미쳐서 날뛰고 있지만,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안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운 뭐 이런 걸 봐도 돈과 관련돼서, 금전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눅을 드는 그 구석이 있는데, 그걸 좀 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고 4번분도 어디 나가면은 남한테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5번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진짜 좀 사는 게 진짜 조금 힘드시죠? 여러분들 약간 야 진짜 나 진짜 열심히 산다, 와 진짜 나 어디 내놔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라면 나는 진짜 1, 2등을 다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상징하는 카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고,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본인이 감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만약에 이 주위 환경이 안 돼도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서 꿋꿋하게 일을 추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을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근면성실한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5번분들은 근면성실의 아이콘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세상 사는 게 되게 맑고 좀 명료하니까 딱 정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거짓말이 들어올 틈이 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그냥 정말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상극인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젠 좀 놀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너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상을 누리고 좀 쉬고 대충 하고, 물론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할 거냐면,
야, 우리 뭔가 재밌는 거 하자. 내가 너 맨날 일만 하고 너 재미없게 사는 너한테 내가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과는 되게 반대되게,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디 가면은 되게 이렇게 음주가무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딜 가도 노는 거 빠지지 않고, 일은 다 못 맞춰도 오늘 약속 있으면 회사 일찍 나가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불성실하게 살면서 좀 다른 사람한테 일을 좀 살짝 잘 떠넘기는 사람. 근데 또 떠넘길 때는 되게 당당하게 넘겨. 아니, 우리 같이 어차피 일하는데, 내가 내일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절대로 더 안 해요. 네, 그냥 오분분한테 일을 떠넘기고 맙니다. 네, 그럼 오분분이 죽자 사자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슬쩍 넘기고 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오분아, 너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런 거 보답을 해줄게. 내가 재밌는 데 데려가 줄게. 내가 이거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건 진짜 재밌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나 무지개색 한 번만 보여줘도 아주 눈이 팽팽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단정하게 사는 사람들에서 여러분의 가슴 심장 진짜 뛰게 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밤샘 술 마시고 노니까 너무 재밌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엄청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제일 조심하라고 해요.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 방탕하고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자극적인 상황,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말할 거예요. 이제 너는 그만 일을 하고 너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진짜 신나고 재밌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신나고 재밌는 것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던지 난 왜냐면 놀고 싶으니까 놀고 싶은 친구가 필요하니까 혹은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고 여러분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이런 재밌는 것들은 더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줬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부자가 됐을 건데 그냥 이렇게 재밌는 걸로 몇 개로 때우고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친구 막 소개시켜주면서 이런 걸로 때우고 이렇게 때우고 하다 보면 오보는 힘들어서 허덕허덕해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뭔가 나한테 남는 건 없어. 뭔가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노련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속이기 쉬운, 잘 속이는 사람이고 5번 분들은 좀 일만 열심히 했고 좀 묵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속이기 좀 쉬운 그런 타입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즐거운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그 즐거운 환경, 너무너무 신나는 것들 이런 게 오히려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친 유흥은 좋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금 뻘쭘하긴 한데 그렇고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그러면은 이런 거짓말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카드가 이렇게 떴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너무 과한 환경의 변화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구설수를 뜻하는 이런 카드가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 제가 얼마나 잘 노는 앤데 야, 사실은 쟤 이런 애다. 이런 구설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즐거운 환경, 신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설수가 있는 환경을 조심해야 하고 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가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 있잖아요. 그게 결코 잘못되지 않았대요. 그런 성실함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한 방식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제안하는 이런 설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제공받는 즐거운 환경이, 이 즐거운 이벤트가, 남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야, 그건 좀 별론데?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니? 이런 건가? 라는 걸 좀 사력 있게 생각하고 듣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급변한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낯선, 안 가본 뭐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좀 만만치 않는 타입이라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 상대방도 데빌에다가 바람개비에다가 그리고 은둔자 카드까지 떴으니까 말빨도 좀 상당할 거고 아주 혹하게 말할 거고,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되게 잘할 거고,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제 5번 분한테 잘못을 떠넘기고 본인은 술술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겉멋이 많고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짓말, 너의 지금 이 지루한 삶을 없애버릴, 내가 즐거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벤트를 내가 준비해주지, 이런 거에는 잘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내가 속기 쉬운 거짓말 유형에 대한 우리 리딩을 모두 마쳐봤어요. 오늘 조금 색다른 주제인데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우리 이렇게 나를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찌르고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뭐 그런 걸로 제가 또 다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